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생각이고 제 경험담에 의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관찰을 해본 결과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일반 직장 생활을 하던 뭐 세일즈를 하던 뭐 사업을 하던 뭘 하시더라도 처음에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일머리가 똑똑하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욕심이나 야망이 드글드글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바로 그냥 위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단기간 내에. 뭐 세일즈를 예로 들까요? 다른 사람들이 5 정도 성적을 내는 걸 얘는 갑자기 한 30 낸다던가, 같은 초반인데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뭔가 실력이 쫙 결과가 쫙 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 욕심이 있는 이런 친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그냥 공격수죠. 그런데 이런 공격수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수들은 대부분 제일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기적이에요. 지만 알아. 그래서 남이 죽던 살던 관심 없고, 내가 만들어냈던 계약이 좋은 계약이든 나쁜 계약이든 소비자한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관심 없어. 나는 일단 돈 벌어야 돼. 계약 많이 해야 돼. 많이 팔아 먹어야 돼. 라는 마인드로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초반에 이기적인 놈들이 많이 유리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항상 더 적극적이고, 더 막 뭐 우리 식당을 하더라도 더 앞에서 막 사장님 막 전단지 막 주면서 막 이런 친구들이 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죠. 적극적이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 성공할 거야, 돈 벌어야 돼, 결과 만들어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지나치게 이기적인 경우들이 훨씬 많다 라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팀플레이를 잘 못합니다. 팀플레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나도 좋고 쟤도 좋아야 팀플레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만 꿀 빨고 있는데 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별것도 아닌 것들 주워 먹는, 그렇게 쭈글쭈글한 그림 그려주면 어떤 팀이 잘 됩니까? 아무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 러쉬를 잘하는 친구들, 초반에 성적을 잘 내는 친구들, 초반에 퍼포먼스가 좋은 친구들은 대부분 이기적이거나 팀플레이를 더럽게 못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다. 굉장히 미꾸라지 같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엔 좀 그럴싸해 보이고, 말 잘하고 뭐 이렇게 싹싹하고 처세술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내실을 들어가 보면은 이런 부실 채권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걸러내야죠.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반성을 해야 되고, 내가 고용주라고 하면,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이런 패턴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잘 걸러내야 되겠죠. 그 직원 때문에 모두가 다 로그아웃 될 겁니다. 생태계 교란종, 황소 개구리 같은. 그래서 성적을 잘 내는데 초반에 이런 큰 하자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자기 스스로 수련을 통해서 이런 단점들을 고쳐나가기 전까지는 그냥 개인 프리랜서가 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어떤 영업이든지 간에 어떤 가게든 보면 어떤 사업이든 요런 친구들은 혼자 합니다. 알바 한 명 두고.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 사람들하고 팀플레이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계속 트래픽이 증가가 돼야 되고 리텐션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이런 친구들한테 사실 중장기적으로 누군가가 스킨십이 될 경우에 계속 매력이 있고 신뢰가 가는 경우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굉장히 화려해요. 막 맨날 뭐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되게 그 관계들 되게 많이 알고 되게 네트워크 되게 좋고 막 앞에서 나서서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이런 타입들의 사람들 있잖아요. 막 되게 맨날 인플루언서 같은 막 그런 느낌도 좀 갖고 있고 뭐 SNS 진짜 겁나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이 형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떨 때 좀 알맹이가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캐주얼한 재미는 있는데 자주 만나고 싶진 않고 가까이 가고 싶진 않고 자주 같이 사업하고 싶은 느낌은 안 드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깊지 않고 얕은 것들만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말하는 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타입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생태계 교란종과 흡사합니다. 나 막 퍼포먼스 좋아, 나 좀 봐줘 하면서 막 일을 하는데 일을 곧잘 잘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봐주고는 있어. 눈에 띄어. 근데 그다지 좋은 썩 유쾌한 생산성을 꾸준히 창출하진 않아. 자기애가 또 강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 그래서 신뢰가 또 안 가. 악순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항상 보면요, 이런 MBTI로 말하면 이적인 성향들이 문제가 이런 애들이 많이 있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성향을 좋아합니다. 퍼포먼스를 잘 내니까 어디서 뭘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또 그만큼 관종이 많고 자아가 비대해.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기심으로 갈 경우에 굉장히 조직 전체가 피곤해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대신에 꾸준히 이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친구들, 꾸준히 계속 우상향을 하는 친구들은 이걸 알아요. 자신의 위치, 경거망동하지 않아. 내 위치 이거지. 그래, 오케이. 이 위치니까 그냥 이 위치에서 겸손하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만 일을 해야지 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난 지금 이 위치인데 여기서 내가 올라가고 조직도 같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즉 아까 전자 이야기했던 친구는 세상의 중심이 나야.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야. 근데 후자인 친구들, 아까 방금 말했던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나를 생각하는 비중보다 남을 생각하거나 자기가 속한 조직을 생각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장담컨대 대부분 무조건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계속 우상향해요. 물론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산업군에 있다. 이 산업이 완전 계속 개박살나고 점점 망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친구들은 결국 계속 올라갑니다. 왜? 조직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다른 팀원들을 생각하고 내 손님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이에요.
그래서 이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되게 가볍게 주목을 쉽게 받는 인플루언서 같은 브랜딩이 아니라, 그런 퍼스널 브랜딩이 아니라, 진짜 퍼스널 브랜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실 단단한데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저 사람한테 계속 스며들게 하는 그 힘을 작용하게 하는 것들이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자기만의 퍼널을 구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해.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안 좋아. 이 조직에서 여기가 좀 썩었어. 그러면 대표한테 건의를 해요. 여기가 지금 썩은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이쪽으로 그냥 옮겨서 여기서 한번 일을 해볼까요? 제가 여기를 고쳐야 우리 조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힘들고 귀찮은 일이야. 근데 그거를 대표한테 건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걔는 찐입니다. 걔는 찐이에요. 사장이 똑똑하면은 얘 보통 아니네.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어쩌다 섬뜩함을 느껴요. 근데 왜 섬뜩함을 느끼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은 내가 진급이 유리하겠지, 이런 계산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여기가 좀 썩었는데 여기를 내가 도려내야지, 우리 회사가 그래야 잘 되지 라고 진짜 순수한 마인드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걔들을 어떻게 이겨? 걔들이 무적입니다. 맨날 얘기하는 멋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깔 수 있는 게 없어. 행동 자체가 그냥 럭셔리한 거야. 혼자 똥물 뒤집어 쓰겠다라는 데 들어가서 그런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이 대가리죠 원래. 그런 사람이 대가리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만날 때 진짜 맹목적으로 그 사람 서포트해주고 싶은 생각 엄청 강하게 듭니다. 실력 좀 부실하고 단점 많아도 그런 마인드를 이길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정말로. 그런 친구들이 팀플레이를 못할까요? 그 친구들이 이타심으로 제대로 무장돼 있겠지만 다 이기는 겁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업 잘하시는 분들 우리 뭐 유튜브나 여러 데서 보면 알겠잖아요. 화려합니까? 아니죠. 드립다 일만 하죠. 화려하게 뭐 드레스 코드 맞추지 않죠. 그냥 맨날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이타심의 증거인 거예요. 어떤 대표를 만나는데 막 맨날 막 여기 막 롤렉스에다가 막 맨날 무슨 드레스 코드 엄청 화려하게, 그런 사람 신뢰 안 가지 않습니까? 지멋에 사는데 남을 어떻게 생각해?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해? 팀원을 어떻게 생각해? 끝. 그냥 행동과제도 다 당연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다라는 것, 매력적이라는 것,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저는 이런 관점에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느끼는 화두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보다도요, 있는 그대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100배는 더 강력합니다. 나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어필하는 것보다도 그냥 가만히 별로 안 꾸몄는데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 멋이 주변에 스며들고 평판으로 막 만들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력하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그냥 이기적이고 성공을 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욕망이 드글드글한 사람들은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다시피 팀플레이 못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욕심과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너무 그냥 이상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조금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인생을 꾸려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가 멋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할 수가 있다. 저는 퍼스널 브랜딩 같은 개념이 좀 이런 거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힘을 빼고 사람들한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 하지 않고요. 최대한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대신에 있는 모습, 날 것의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지. 최대한 내 스스로 멋진 옷을 입지 말고 최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의 모습. 그치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너 나랑 인연이 만들어지면 너 좋아, 너 개이득이야 라는 것도 거만할지라도 자신감 있게 더 어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잃어보고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